안녕하세요. 제 시댁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 글을 써보려고 해요. 평범한 남자를 만나 6년의 결혼 생활을 했고, 효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쭉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냐고 다들 그랬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 여기며 제 부모처럼 잘 모시자 생각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도 홍기가 꽉 찬 백수 시동생이었고 시부모님에겐 골칫덩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백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 그 동서의 정체를 보고 모두들 놀라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저 역시 동서를 보고 매우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야, 너 능력 있다? 이렇게 12살이나 어린 재수 씨를? 그것도 혼수까지 딱 하니 장만해 올 줄이야. 재수 씨,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가 참 잘해주기도 하고, 저도 오빠를 너무 사랑하긴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잘 살게요. 그래, 너무 고맙다. 아유, 제 사랑구실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예쁘고 젊은 너를 데려와서 마음 하나가 놓였어. 고맙다. 내가 우리 며느리 정말 다 해줄 거야. 말만 해. 우리 아들이 직업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좀 그래야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오빠의 심성 하나만 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셨는걸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거봐, 내가 미연이 착하다니까. 미연이는 남자 직업 보고 그런 애 아니야. 사랑으로 나 하나만 선택한 애라니까. 너도 이제 아빠가 내 몸인데 정신 차리고 일도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봐라. 애가 어떻겠니? 오빠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전 오빠 무조건적으로 믿거든요. 지금이야 잘 안 풀리지만 저를 만났으니 잘 될 거예요. 아유, 말도 참 현모양처처럼 한다. 우리 아들 옆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덕분에 더 용기 내서 뭐든 할 수 있겠어. 시동생보다 12살이나 어린 동서였고, 저와는 16살 차이가 나는 어리디 어린 동서였어요. 고작 고등학생 티를 갓 벗어난 아이 같은 마음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백수 시동생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시부모님들은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혼수까지 떡하니 혼전 임신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온 것이죠. 저 역시 그래도 시동생이 장가 가는 게 좋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옆에서 계속 아들을 챙겼기에 그 수고가 덜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도련님, 대단하다.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12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대? 능력 장난 아닌데? 그래도 엄마 아빠 한숨 덜었지 뭐. 여자 한 번 못 사귀고 저러고 늙어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잘 만나네. 도련님이 그래도 인물은 있잖아. 앞길이 안 트여서 그렇지. 그래도 동서가 내조만 잘해주면 분명 잘 되실 거야. 걱정 마. 그래도 재수 씨가 임신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 우린 천천히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네 마음 다칠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 혹시라도 우리는 임신이 이렇게 안 되는데 재수 씨는 벌써 임신부터 하고 결혼을 하니까 말이야. 전혀. 우리는 뭐 둘이도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오히려 축복할 일이고 동서가 임신을 하니까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 뵐 면목도 생겨서 난 좋은데? 손주가 있으신 거긴 하니까 만약 나한테 손주를 기다리시진 않을 거 아냐. 난 진짜 괜찮아. 동서가 집으로 인사를 오고 나서 남편은 제 걱정을 하긴 했지만 정말이지 임신이란 자연의 이치이니 걱정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항상 풀리지 않았던 시동생이었기에 집에서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시부모님이 손주를 봐주신다는 명목하에 동선에도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재력이 굉장했던 시댁이었기 때문에 집도 넓고 방도 많았던지라 들어와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선애가 들어온 뒤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님, 저 입덧 때문에 이거 먹기 힘들다니깐요. 아침에 좀 된장찌개 좀 끓이지 마세요. 형님이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나 본데 이런 게 얼마나 임산부들한테 힘들게 하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거하게 밥을 차려? 동서가 입덧이 그렇게 심할 줄 몰랐어. 근데 어른들은 식사하시거든. 동서가 그러면 방에 들어가 있어. 저보고 뭐 여기서 빠지라는 거예요? 혼자 밥 차렸다고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시려고 그러신 거죠? 웃겨 진짜? 동서, 말 웃기게 한다? 입덧 심하다며. 그래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그렇게 생각해? 맞잖아요. 갓 들어온 새댁이 아침 준비도 안 하고 방에 있는 꼴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애 갖고 형님은 애를 못 가져서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건 아니죠? 만약 그런 거면 진짜 곤란해요. 그리고 전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고요. 동서 되게 피해의식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입덧이 심하니까 들어가 있으라고 한 건데 왜 이래? 동서는 입덧이 심하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저에게 짜증을 내었고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만 유독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부엌에서 큰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난생 처음 집에서 나는 큰 소리였기에 시어머니가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입장에서 정말 다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저희가 이러는 것이 충격인 것 같았죠. 아니,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아침에 좀 더 잘하니까 꼭 밥을 차리니. 아버님이랑 다 좋아한다만 힘들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형님이 차린 밥상에 입덧이 너무 심해져서 거들어주질 못하니까 형님이 화를 내셨어요. 제가 참고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아침부터 큰 소리 안 나게 주의할게요. 어머님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얘는 너 얼른 들어가 있어. 임신한 몸으로 무슨. 원래 임신하면 잠도 많아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네는 나랑 같이 아침 준비하면 돼. 괜찮지, 그네야? 아마 그네도 널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을 거야. 얼른 들어가렴.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마음이 좀 놓이면서 형님 눈치를 덜 보게 되네요. 형님, 들어가 볼게요. 너무 황당해서 그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저런 게 있나 싶으면서 어머님 앞에선 세상 순한 척을 하는 동서를 보자 어린 것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현명했던 시어머니였기에 동서의 그런 말투에도 그저 웃으며 토닥이시더라고요.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자 얼굴이 화끈거리며 더욱더 창피했지만 어머님은 다르셨어요. 다 알아. 둘째가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자. 쟤도 얼마나 고단하겠어. 어린 나이에 애가 져서 시집왔지. 갑자기 시어른들이랑 살지. 아마 당황스러운 게 많을 거야. 그래도 네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가르쳐줘. 혹시나 임신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면 우린 정말 괜찮다. 앞서 얘기했듯이 애 없으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뭐 아침에 동서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저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주의할게요.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유, 그럼 다 이해하지.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그렇게 담아두지 마라. 가족끼리 복닥복닥거리면서 원래 사는 거거든. 에휴,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기도 한데 뭐. 네 동서 얼마나 어리냐. 그냥 웃으면서 네가 잘 넘겨주면 걔도 미안해 할 거야.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마음은 찝찝했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기에 더 그런 것 같았죠. 하지만 동서는 그날을 기점으로 더욱더 기고만장한 모습이었고 점점 정남이가 떨어지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지만 결국엔 시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저에게 작정하고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였어요. 형님, 그거 알죠? 우리 애가 태어나면 이 집의 첫 손주라서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셔도 재산은 거의 저희한테 물려줄 거라는 걸. 동서 생각이야? 아니면 서방님 생각도 같으셔? 진짜 어린 나이에 영악하네.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막 고등학생 티를 벗어서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돈돈거리네. 너 이 집도 돈 때문에 들어온 걸로 보여, 내 눈엔. 맞아요. 제가 돈 아니면 왜 늑달이랑 결혼을 했겠어요? 이 창창하고 어린 나이에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애도 못 낳는 형님은 그냥 이 집에서 빠지시라고요.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손주를 안겨드리는 게 정상인 거지. 그래놓고 재산까지 똑같이 가져갈 거라면 전 절대 가만 못 있어요. 오빠도 뭐 저라면 사죽을 못 쓰니까. 제가 형님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니? 진짜 너 같은 애는 보다 처음 본다. 영악해가지고 한심하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돈동거리는 동서를 보니 서방님이 불쌍했지만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동서의 가면을 꼭 벗기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을 갔다가 우연히 동서를 마주치게 됐는데 웬 젊은 남자랑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봤고 그 모습을 얘기하자 저에게 더욱더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더라고요. 진짜 뭔가 찔리는 게 있구나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동서를 예의주시하게 되었죠. 그냥 제 친구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얘기 제 남편이나 어머님, 아버님한테 입도 뻥긋 마세요. 그랬다간 진짜 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형님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입이 촉새인지 아닌지. 뭐? 내가 말한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리고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해? 진짜 동서 뭐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지. 아니라고요. 그니까 입 열면 진짜 알아서 할 각오로 입 여셔야 할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오빠가 뱃속의 아이랑 저랑 엄청 끔찍이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 입 열었다간 저 이 아이랑 확 저 세상 가버릴 테니 입 다물어요. 동서 지금 나 협박해? 나 진짜 저번부터 입만 열면 저러네. 동서 날 얼마나 우습게 본지 모르겠는데 동서야말로 정신 차려. 그리고 뭔가 있긴 한가 본데?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 내가 지켜볼 거니까 행동 똑바로 해. 우리 집 망신 주지 말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 동서는 저에게 오히려
더 적대감을 내비쳤고 저는 동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서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저를 들들볶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의 아픈 모습을 살살 긁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의 치부를 들킨 양 저를 떼어낼 심산으로 말이죠. 애도 못 낳으면서 여기서 사는 게 유죄 아닌가요? 오빠한테 들으니까 결혼한 지 6년이라는데 말도 안 되지. 장남인데. 우린 애 안 생겨도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다고 우울하거나 하지도 않고. 생기면 좋겠지만 안 생기는 걸 어째? 그러니까 형님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괜찮다는 뜻이겠어요? 말도 안 되지. 하고 싶은 말이 나 임신 못해서 뭐 나가 떨어져라 이 말 같은데 미안한데 그럴 생각 없거든? 나한테 뭐 책 잡힌 거 있니? 아니요. 제가 뭘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에 대를 이을 텐데 어머님 시댁 재산도 다 저희가 갖는 건데 제가 왜 형님 보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자연히 내게 될 건데 형님도 정신 차리고 딴 집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 웃긴다. 난 어머님, 아버님 재산에 관심 없어. 본인한테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걸 바라니? 나랑 내 남편은 우리가 벌어서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걱정하덜 마라. 하긴 동서는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 그럴만도 하겠네. 아, 기막혀. 그래요. 나중에 딴소리 마시고 시부모님 재산에 일절 관여 마세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딜 재산을 탐내? 너 내가 참고 있는데 내 입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네 인생 쪽나.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내 신경 긁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동서는 제 앞에서 아주 인성을 모조리 보여주듯 행동하였고 그 모습에 저도 아주 웃기고 진절머리가 났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참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전 동서의 뒤를 캐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흘러 동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님은 너무 행복에 겨워 동서에게 아이는 본인이 봐줄 터이니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다니라며 지원해 주셨고 동서는 장사를 하고 싶다고 시어머니에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뒷배가 든든한 시댁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준 동서에게 고맙고 본인 아들을 위해 선물을 주듯 시어머니는 한식당을 개업해 주었어요. 사실 내 아들이 뭐 딱히 내세울 건 없고 그래도 요리를 좀 하거든. 이것저것 배운 것도 많고 내가 선물로 개업시켜주마.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한번 잘 꾸려나가 봐. 이제 가장이기도 하고 너도 완전한 내 식구인데 이런 거 하나쯤은 선물해 주려고 했어. 어머님, 너무 감사드려요. 청담동에서 한식당이라니. 제가 오빠 뒷바라지 잘해서 꼭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 테니 지켜보세요. 아니야. 손주 낳으면 너희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했다. 나 생각 말고 너희 그냥 잘 살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야. 나이도 어려도 똑부러지게 잘할 수 있지? 우리 아들이 맹한 구석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너처럼 악바리 근성이 있는 애가 옆에 있으니 이런 것도 얼마나 잘 꾸려나가겠니? 걱정 안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우리 아들 마음 약하니까 너무 잡지는 말고. 시어머님은 동서에게 한식당을 개업해 주었고 사실 동서는 꼴보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시동생도 같이 하는 가게이니 바쁜 남편 대신 떡과 함께 화환을 보내며
축하를 하러 개업식 날 가게 되었어요. 시동생도 저를 보고 참 좋아하였고, 저 역시 많은 축하를 했지만, 정작 동서는 절 보자마자 정색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싶었는데, 마침 시동생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에게 동서는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답니다. 뭘 주워 먹을 게 있다고 그 얼굴을 들이대? 진짜 어이가 없네. 형님이 여길 왜 와요? 전 형님 꼬락서니 보기 싫거든요. 어머님이 저에게 한식당 차려줬다고 하니까 배알이 꼴려요? 그러게, 애 좀 낳지 그러셨어요. 우린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고. 뭐? 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도 네가 무시할 것 같아? 너 지금 나한테 뭔 짓 한지 네가 확인해야 할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전 이제 어머님을 뒤에 업은 천군만마거든요. 전 이 집안의 핏줄을 낳아준 가족이라고요. 핏줄이라니? 너 진짜 뻔뻔하다. 내가 뭘 알고 있는 줄 알고 너 그러니? 언젠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말을 할 때가 됐구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딱 맞아. 언제 말할까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밝힐 기회가 온 거야. 넌 죽었어. 동서가 개업한 청담 한식당에 시루떡 들고 얼굴 내밀자 동서는 저에게 화를 내듯 음식물을 머리에 쏟으며 막말을 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자 전 직원들이 거품 물며 날 VIP룸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역대급 반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머, 사장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건물주분께 당장 사과 드리세요. 개업하자마자 쫓겨나고 싶으신 건 아니죠? 뭐야? 건물주라니? 여긴 우리 시어머니 건물인데 뭔 소리야? 너 제대로 알고 나불대는 거야? 이게 어찌 된 건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한테 한식당 개업해 주셨을 때 나한텐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고 설마 생각한 건 아니지? 미안한데 진작에 이 건물은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거든. 너 애 낳는다고 생색낼 때 어머님이 그것만 생각하신 거 같니?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가게를 차려주시기 전에 애초에 저에게도 건물을 증여해 주셨었고 사실 명의만 제 명의긴 하나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답니다. 그런 큰 건물을 관리하기엔 제가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여서 대부분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저에게 미리 선물을 주신 거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었고 1층에 동서가게를 차려주신다는 것도 저 역시 오케이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동서는 본인이 아들 낳아서 어머님에게 사랑을 받는 줄 착각을 하며 저에게 저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동서를 보니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신 형수님한테 뭐 한 거야?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해.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아니요. 제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고 과거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건물은 건물이고 식당은 식당이지만 동서가 서방님 만나면서까지도 만나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기억나지? 그날 시장에서 나랑 마주쳤잖아. 하도 오버를 하길래 뒤종했는데 그 남자한테 지금까지도 돈이체를 하고 있더라? 뭐 책 잡힌 거 있니? 서방님도 아실 건 아셔야죠. 이 여자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그 남자랑은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사이인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남자는 뭐고?
이 돈은 다 뭐냐고? 그동안 엄마가 준 돈으로 생활비 했다더니 이 사람한테 간 거였어? 사실은 이러했어요. 그날부터 계속 오버를 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고, 이 의문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저였죠.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동서의 모든 행적들을 조사했는데, 역시나 그 남자는 가족이 아니고 뭔가 의심쩍은 사이이긴 확실하더라고요. 과거에 잠깐 만났던 남자라고 하기엔 지속해서 돈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주 불량스럽게 매일같이 PC방과 게임방을 전전하며 그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꼴도 이상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언제 말할까 하다가 애도 낳고 만삭의 동서였기 때문에 꾹꾹 참아왔는데 더 이상의 선 넘는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서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아니야, 오빠. 다 오해야. 형님이 지금 혼자 소설 쓰는 건데 오빠 그 말 믿는 거 아니지? 형님, 빨리 말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 난 사실을 말했어. 그 남자랑 무슨 사이니? 돈까지 보내던데. 이거 해명은 해야지. 그래야 넘어가는 문제고. 형님, 일단 제가 나중에 오해는 다 풀어드릴 거니까 제발 오빠한테 아니라고 말만 해줘요. 오빠가 오해하잖아요. 동서는 계속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말을 하며 저에게 오열을 하고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을 보자 더욱더 이상해졌어요. 순둥이 서방님은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었기에 기어이 그 남자를 찾아내었고 의리도 뭣도 없는 그 남자는 서방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였고요. 제가 동서의 뒷조사를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들 정도로 동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영악하고 무서운 인간이었어요. 사실 미연이랑은 뭐 깊은 사이죠.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애 낳고 잘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나 역시 많이 참았다. 그러니까 미연이랑 이혼하고 이제 미연이 놔주시죠. 당신은 사실 내 애거든. 입 다물어.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해? 너 내가 입 열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지? 우리 오빠가 오해하잖아. 뭐? 내가 아니라고? 와, 진짜 뭐 이런 일이. 그럼 남의 애를 내 애라고 속이고 지금 내 등쳐먹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 돈만 보고? 그저 나보고 모든 걸 잘할 수 있겠다면서 엄청 응원해 줬는데 그것도 연기였어. 오빠, 아니야. 내가 왜 남의 애를 낳아? 오빠, 나 믿지? 왜 저 사람 말을 믿냐고. 오빠랑 같이 산 내 말을 믿어야지. 네가 형수한테 하는 모습 보니까 너 못 믿겠어. 내가 아는 네가 맞나 싶어. 그렇게 착하고 해맑았는데 형수한테 소리나 지르고. 그럼 저 남자한테 돈은 왜 보낸 거야? 이거 다 해명해봐. 아니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겠다. 도저히 너 못 믿겠어. 유전자 검사하는 순간 날 기만한 걸로 알겠어. 어떻게 날 못 믿고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만해 이제. 다 들킨 마당에 왜 그러냐? 솔직히 너랑 나랑 어떻게 헤어져?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진짜 얼탱이가 없어도 유분수지. 내가 마냥 바보인 줄 아나? 됐고, 검사해보면 그만이야. 설사 내 애라고 해도 난 너랑 못 살아. 동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고 결국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친자가 아니라고 했고 그 아이는 저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맞았답니다. 이제 막 22살의 여자애가
한 행동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결과에 서방님은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동서의 머리채를 뒤흔들고 난리를 쳐댔고, 동서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는지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고요. 네 형님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지금 우리 집안을 기만하려고 들어? 어리고 안쓰러워서 오냐 오냐 했더니 이게 누구를 속이고 이 집에 들어앉으려고 해? 너 절대 용서 안 한다. 네 애미애비 상판떼기 앞에서 무릎 꿇릴 거니까 그리 알도록 해.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제 더 이상 오고 갈 데 있나요? 근데 저 절대 오빠랑은 이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이혼은 무슨? 애초에 네가 애비했다고 거짓말만 안 했으면 결혼도 안 했어. 이거 왜 이래? 아주 끝장을 보게 해줄게. 뻔뻔하게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동서는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인생 2회차도 아니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인간이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소름이 끼쳤거든요. 계속해서 소송은 이어져 갔고 가족들은 심적으로 지쳐갔어요. 애가 졌다고 해서 결혼한 거지. 애 아니었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그럼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늘 실망만 시켜서 죄송해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제 애인 줄 알고 키우며 살 뻔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요, 뭐. 그리고 서방님이 뭘 그리 잘못을 했겠어요. 작정하고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아휴, 머리야. 영악한 애한테 잘못 걸려서 이게 다 뭐라니? 그래놓고 세상 효부인 척 나한테 알랑방기나 끼어대고 그네 머리 꼭대기에 앉는 게 아주 고약했다만 내가 가족이라 참았는데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아주 작사를 진작에 냈어.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손주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뤄드리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며느리들 차별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차별할 게 뭐 있어? 그저 자식이 행복하면 그만인 거지. 너 애 생각하지 말아라. 난 진짜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내 첫며느리자 맏며느리인데 널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생각은 너도 걱정 말고.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에게 첫 며느리라며 저를 늘 챙겨주었고 그로 인해 건물까지 증여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건물에 동서 가게를 차려주신 거였고요. 물론 명의는 시동생 명의였지만 동서가 차려달라기에 차려준 것이었답니다. 생각보다 소송은 매우 길어졌었고 동서는 끝까지 몰랐다는 말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 뻔뻔한 태도에 저희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일도 이렇게 됐겠다. 잘 보일 필요가 없었는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동서였답니다. 속은 사람이 등신이지. 뭐 저한테 그러나요?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간 거 구제해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뭐라고? 이 나쁜 것!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 네가 인간이냐?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편하게 살려고 하지?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요. 편하게 사는 게. 하여튼 전 오빠의 애인 줄 알았으니까 잘못 없어요. 과거가 문제가 되나요? 오빠의 애인 줄 알았다니. 그런데 그 남자한테 다달이 돈 갖다 바쳤니?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이 뻔뻔한 거사. 배째자고요. 왜 저만 탓해요? 등신같이 내 말에 속아서 결혼한 오빠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러고 있지. 동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끝까지 시동생 애인 줄 알았다고 발뺌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친부가 나서서
본인 애인 걸 동서도 알았고, 그로 인해 본인 입막음을 하려고 다달이 돈을 줬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2년 7개월의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결과는 혼인 무효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위자료를 함께 받아냈고, 동서는 이 모든 일이 제가 자초한 일이라며 저에게 본인 뒤를 캤다는 것을 근거 삼아 소장을 접수했고, 다행히 약식 기소 명령을 받았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지. 그러게 돈만 믿고 그렇게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단다, 아가야. 아직 새파랗게 어린데 어쩜 그렇게 무모하게 죄를 짓니? 네 부모님이 널 그리 가르쳤어? 부디 네 애랑 부모를 위해서 똑바로 살길 바랄게.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테니까. 이제 너랑 나랑은 같은 곳에 있지 않은데 뭘 두고 본다는 거니? 정신 차려. 너는 이제 나락이야. 열심히 일하며 살아. 애가 있으니 허튼 생각 말고 애만 보며 열심히 살아라.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 나이에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참 알만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이의 행방도 이제 어떻게 살지도 물어보지 않았죠. 시동생에겐 큰 충격이었지만 어찌 보면 시댁에겐 다행이란 결과가 펼쳐졌고, 시동생은 그 아픔을 잊기라도 하듯 어머님이 차려준 한식당에 열심히 매여 일을 하였답니다. 그로 인해 매출은 나날이 좋아졌고, 시동생 또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열심히 살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았고요. 늘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본인이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의지가 뿜어올라 오히려 열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 막막했는데 어떻게 보니 저 역시 한량으로 부모만 믿고 산 게 그 여자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이젠 제 힘으로 알아서 살아야죠. 남들은 갖지 못하는 이런 식당을 부모의 도움으로 가지게 됐으니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형수님, 그리고 부모님한테 제일 죄송해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이제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우리 서방님 진짜 철드셨네요. 아픔이 생겼다는 건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성장을 하게 됐다면 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 우리 서방님 뭐라든 응원하니까 열심히 하시고 힘들면 이도 있고 저도 있으니 기대세요.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울타리가 있으니 더 힘이 나네요. 엄마 아빠한테도 이제 제가 효도해야죠.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많이 분해하셨지만 이렇게 시동생이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 역시 이번 계기로 오히려 좋은 날들이 많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에게도 예쁜 아기가 생겨서 지금은 열심히 육아 중에 있답니다. 사실 생기지 않는 아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단념하고 살았는데 선물이 오듯 그렇게 기적같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육아를 하면서 이 채널의 사연을 듣는 게 낙이었는데 저 역시 제 사연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더욱더 시어머니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앞으로 잘 지내면서 갚아 나가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했던 추악한 행동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9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삶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서 9년간 악착같이 모아 창업할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9년간 모아두었던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 이력이 월급 관리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이 저에게 보였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된 통장이라도 부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걸 처음 봤을 땐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봤지만 창업하기 위해 9년간 모아두었던 전 재산은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면서 남편한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수십 번의 전화 연결 끝에 남편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을 걸어도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 통장의 돈을 왜 전부 다 빼냈는지 그것만 먼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고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상당히 침착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할 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내민 서류 한 장을 확인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전날까지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된 차가운 모습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부터 들어봐야 했습니다.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 왜 안 하던 행동을 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 다음 달부터 지금 하는 일 정리하고 가게 알아보러 다니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전부 빼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짓 안 했지?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손발이 다 떨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서류의 내용이 뭔지 알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고부터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간 거야? 이유?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 더 이상 얼굴 마주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 내가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빼간 건 내가 그동안 당신보다 모아두었던 돈도 많고 당신은 다인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그만큼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다인이를 포기하는 대신 나는 돈을 선택한 거야. 어차피 당신은 돈보다 다인이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져간 거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너 정말 웃긴다.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니야? 그만큼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전날까지 웃고 지내면서 평소와 다를 게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통장에 있던 돈 전부 다 빼가고 이혼 서류 내밀면 내가 당연하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대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혼 통보하는 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겠지. 언제부터야?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니?
너도 나랑 9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었잖아. 우리 관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혼자 억울한 척이야? 내가 너를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들 감정 없이 나오는 말인 거 알고 있었잖아. 창업하겠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가게 하나 차렸다가 배업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9년의 세월 한 번에 날리는 거잖아. 네가 특별하게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점 하나 차려서 먹고 살겠다고 했다가 결국 9년간 모아둔 돈 탕진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너랑 창업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가 버는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가난에 쩔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게 훨씬 낫지. 나도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너랑 함께 살다간 이 가난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네? 이거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 보면 확실하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나도 조용히 넘어갈 순 없지. 나 또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9년간 모아두었던 돈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 네가 모아둔 돈만 가져가면 되지. 왜 내가 모은 돈까지 빼가는 건데? 어차피 더러운 싸움으로 이어질 텐데 나도 끝까지 내 집은 찾아올 테니까 두고 봐. 돈을 전부 가져가 버린 남편한테 제가 모은 돈을 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주지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끝까지 제가 모은 돈을 돌려주지 않길래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해볼 테면 해보라며 되려 저에게 큰소리 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러웠고 배신감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네요. 9년간 악착같이 살았던 제 삶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행복하길 바랐었고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날만 꿈꿔왔던 제 인생이 무너지게 되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저와 한바탕 하고 난 뒤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남편의 이혼 통보에 힘들었지만 저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 무슨 죄길래 어린 나이에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그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혼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남편과 헤어지는 게 저와 제 딸을 위한 길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도 아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를 꼴딱 세우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시부모님한테 저희 부부가 현재 위태롭다는 걸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설마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제 딸이 받을 상처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니.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있어야 인생이 재미난 거지. 맨날 일하고 돈만 모아서 뭐하게? 아둥바둥 살아서 너희들 삶이 나아졌니? 창업하려고 9년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고 내 주위에서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창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 딱히 계획도 없잖아. 9년간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라도 있니?
무작정 일을 벌인다고 모든 게 해결되면 너도 나도 창업하지 누가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하겠어? 내 아들도 너랑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혼 결정한 거지. 인생이 돈만 모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너희들은 결혼한 목적이 그냥 돈만 모으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 아들 말을 들어보면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 주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버린 거다.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돈돈거리는 너의 그런 행동이 내 아들을 지치게 만들었다곤 생각 안 하니? 그래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잖아. 나 같아도 너랑 사느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 내 아들이 왜 이혼을 선택했겠어? 너보단 다른 여자랑 사는 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겠니? 사람이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차피 내 아들 마음 떠났고 나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말 나온 김에 그냥 갈라서라. 내 아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그 창업 이혼하고 혼자 하면 되겠네. 지켜보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너랑 살아온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말 나온 김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거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왜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지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이가 말로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선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창업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돈을 몰라 치면 자기 취미 활동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면서 통장에 저금하기가 무섭게 몇 번이나 빼서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통장의 명의를 제 걸로 바꿔놓고 관리를 하려 했었는데 그건 또 본인이 싫다고 하도 노발대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통장으로 함께 모았던 것 뿐이었어요. 9년간 모아둔 그 돈에서 그 사람의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80% 이상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제가 눈치 줬다고요? 눈치 없이 행동한 건 그이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간이 전부 다 망쳐버리니까 뭐만 하겠다고 하면 또 불안해서 말렸던 것 뿐이에요. 저희 부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혼?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도장 찍으면 남남이고 그 사람한테 저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고 싶어도 다인이가 눈에 밟혀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찾아왔는데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 더는 안 되겠네요.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제가 9년간 모은 돈은 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가는 건 부부간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저한테 불만이 있고 함께 사는 게 맞지 않다 해도 법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미 시부모님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만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에 치가 떨렸고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댁에 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한테 큰소리치면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오라고 큰소리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감정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시모와 막말까지 주고받게 되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강하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곤 제 옷깃을 잡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손을 2차례 올려 버렸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자기 얼굴에 손을 대서 기분이 더러웠는지 남편은 제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빼갔잖아. 당장 안 내놔? 그 돈을 왜 너 맘대로 하는 건데?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그 돈? 이제 없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몽땅 줘버렸거든. 생산직에서 일하는 너와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나랑 만나는 사람이 의사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기로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야. 치과를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돈 내가 몽땅 줘버렸어.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뭐하러 귀찮게 분할을 하고 그래? 그냥 너는 다인이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잖아. 너까지 게 창업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냐? 머리가 좋아야 사업도 잘하지. 너처럼 생산직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돈 좀 모았다고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서 결국 길거리에 주저앉는 거 다반사야. 나는 지금 만나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고 미래를 약속받았어. 너와는 마인드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이혼 소송을 가겠다고?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돈을 가져가겠다면 나는 다인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소송을 할 테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어차피 막장까지 가게 될 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 진짜 개쓰레기다. 어느 누가 너 같은 놈을 만나주겠어? 그녀는 눈깔이 삐었대? 네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냐? 멍청하니까 두뇌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의사가 능력도 없는 거지 같은 너랑 결혼을 하겠냐? 그 여자는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너랑 잠깐 만나주면서 살살 굴린 다음 돈만 뜯어낼 생각인 거 모르냐? 지나가는 빙충이도 그건 다 알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데? 이미 그 사람과 나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까지 했어. 너처럼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항상 제자리인 거야. 평생 생산직에서 핸드폰 부품 조립이나 하면서 살아.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얼마 만나지도 않은 그 상간녀에게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다 바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그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능력도 없는 남편을 평생 데리고 살겠어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이미 저와 한번 결혼했고 애까지 있는 마당에 치과 의사인 여자가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심했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를 사기꾼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들이 찾아와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내연녀가 어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과 함께 치과로 찾아가게 되자 남편이 갑자기 저를 가로막아섰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앞으로 저와 제 딸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안내데스크에서 상간녀의 이름을 대니 담당 치과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왔어요. 두 모자와 경찰들을 보고 당황한 상간녀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그 상간녀의 면전 앞으로 걸어가 남편이 건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면서 이미 그 돈은 개원비로 전부 써버렸다며 자기한테 돈이 없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분노한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저와 상간녀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지만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린 상간녀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달려들려 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 다친 곳은 없냐고 상간녀의 몸을 살피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못 빼어먹었으니 저급한 행동부터 튀어나오는 것 봐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 보자고 했지? 너랑 나랑은 이미 끝인데 왜 여기서 난리치냐고. 이미 개원비로 전부 다 썼다고 하잖아. 여긴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야. 성격이 저리 더러우니까 내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희정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여기로 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저 여자랑 관계 확실히 정리하고 나서 개원비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 나한테 돈 줄 때 뭐라고 그랬어? 이혼했고 확실하게 정리 끝나고 나서 당신한테 들어온 돈이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저 여자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데려온 걸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냐고. 그건 희정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일단 먼저 돈부터 준비를 해준 것 뿐이야. 어차피 이혼하려고 서류 건넸었다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면 되잖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여기로 저 여자를 데려오면서 내가 상간녀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지금 돈이 중요해? 이혼하고 확실하게 정리된 다음 일을 진행하면 내가 상간녀 취급도 받지 않을 텐데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위자료 나가면 네가 그것까지 책임질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위자료는 내가 포상해주마. 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러서 일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 치과 개원 문제는 내가 차질없게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집안에 치과 의사가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니. 아주 놀고들 있네. 이미 어떤 사이인지 경찰들도 전부 파악한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법대로 가보자고.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치과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것 같니? 네가 어디를 가던 그 치과는 무조건 망하게 만들 거야. 멍청해 보이고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놀아줬더니 네가 나랑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냐? 너한테 받은 돈 토해낼 테니까 당장 꺼져. 잠깐만. 아니,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나랑 네 아들이 너한테 피해가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일단 기분 좀 가라앉히고 좋게 넘어가자. 뭘 좋게 넘어가. 이미 기분 다 잡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상간녀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을 텐데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모자라면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피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너희들 때문에 내 이미지는 물론 우리 치과 이미지까지 전부 손상됐잖아. 시모는 상간녀의 막말에 참고 참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과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시모와 상간녀는 서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미안하다면서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서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상간녀에게 정신 팔려
자기 엄마가 머리채를 잡히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9년간 힘들게 모은 돈과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동네에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처음부터 상간녀는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중간에 붕 떠버린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떠나가 버린 배 붙잡아봤자 소용없었고 두 모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동안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 차려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없는 게 오히려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고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다 보니 심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반대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아 버렸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돈까지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헤어진 게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식 핑계로 저와 다시 어떻게든 엮어보려 하는 전 남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와 제 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동서지간 사이에 불화가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번에 돈 문제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되는 건 크게 없었는데 제 밑에 동서가 5년 전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했었죠. 동서내외가 그동안 힘들게 돈을 모아서 힘들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 모두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고 몇 년간은 매출이 저조했었지만 작년부터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근하면 동서의 사업장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동서가 버는 수익이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하자 시부모님께서도 대박 났다며 적극적으로 일손을 도우실 정도로 잘 되고 있었죠. 시동생이 연봉 4천 정도 되는데 동서가 연봉 5천을 넘게 벌고 있으니 둘이 합해서 연 1억 가까이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밀려있던 대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연 2,500 정도 벌던 동서가 연 5천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이 정도야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사도록 할게요. 맛있게들 드셨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모이도록 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매출이 많이 나왔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지속된다면 저희도 금방 떼부자 되겠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 버는 돈이 연 1억인데 이 정도 음식값이야 얼마든지 내줄 수 있죠. 나도 가서 일손을 도와봐서 아는데 쉽게 버는 돈도 아니더구만. 같이 나눠서 내면 되는 걸 혼자 결제할 필요 있니? 있을 때 아껴야 되는 거야. 없을 때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풍족하게 살고 있는 지금도 아끼라고요? 버는 만큼 쓴다고. 이런 것도 다 능력이 되니까 제가 사는 거죠. 안 그래요, 형님? 돈은 벌 때는 힘든데 쓸 때는 쉽게 나가는 게 돈이잖아. 동서가 가족을 위해 외식비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모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회비가 따로 있잖아. 그걸로 충당하면 되니까 혼자서 부담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 동서가 매달 월급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피 같은 돈이잖아. 그때는 200 정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모임 가지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었고 회비 내는 것도 꺼려할 정도였는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출 소비를 줄이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을 거야. 여자가 직원들 월급 주고 시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린 뒤 동서한테 돌아가는 연봉이 5천이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 힘들게 번 만큼 과거에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많이 저축했으면 좋겠어. 사업장 오픈하는데 대출빚도 아직 다 못 갚았다며. 동서랑 서방님이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오늘 외식 비용은 회비로 지출하도록 할게. 참, 형님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웃긴 거 알아요? 저는 연 5천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형님은 연 3천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죠? 돈이 있는 만큼 베풀겠다는 거잖아요. 사주겠다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하기야, 형님은 워낙 절약하는 인생을 살아오셨고 연봉 5천을 찍어본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손이 작을 수밖에 없죠. 과거를 되돌아보라고요? 그때의 삶이 부족했었으니까 현재에 감사하며 살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지금 버는 수익보다 더 많이 상승할 테니 제 앞에서 걱정한다는 그런 가식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재수 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 사람이 음식값 내는 거 부담 주는 게 싫어서 회비로 결제하겠다는 거고 걱정돼서 몇 마디 해준 걸 가식이라고요? 남편은 동서의 태도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한 소리 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동생이 동서의 편을 들면서 형제들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결국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시부가 중간에서 남편과 시동생한테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정리가 되었지만 시동생 내외는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과거에 돈 문제로 힘들어했던 적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많이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준 것뿐인데 동서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었죠. 걱정도 많이 됐었던 게 매달 벌리는 돈이 눈에 보이니까 그동안 쓰지 못했던 걸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상당히 많은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크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 무사히 넘어갔다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동서가 어떠한 행동을 하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
집안에 불화가 없을 것 같아 보였죠. 돈 좀 많이 벌기 시작한다고 오만해진 동서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자기들 알아서 살게 놔두라면서 더 이상 신경 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오래간만에 시댁의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과 차에서 내리는 순간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애였어요. 상당히 비싸 보이는 외제차에 입이 떡 벌어졌는데 더 큰 문제는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온갖 명품을 걸치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필요해서 구입했다는 말을 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부러우면 저보고도 필요한 걸 사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네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흥청망청 쓴 것 같아 그래요? 제 사업 규모가 작다 해도 그래도 사장인데 이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남들이 저를 우습게 안 볼 테고 제 이미지에 타격을 안 받죠.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형님은 이런 거 무서워서 구입도 못하죠? 어쩌겠어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월급쟁이였을 때는 저도 걸치고 있는 것들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줄 알았는데 돈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런 외제차 타보고 명품 걸쳐 보겠어요? 잘 벌고 잘 나갈 때 최대한 많이 누려야죠. 대출을 하도 많이 받아서 돈 버는 족족 나가게 생겼지만 지금 이대로면 금방 갚죠. 내 눈으로 보는 것만도 동서 연봉의 배를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 같은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내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으려 하지 말고 동서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 동서한테 들어오는 돈들이 평생 보장이 될 것 같아? 버는 건 때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사치를 부리다가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이미 후회해도 늦는 거야. 나는 동서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 영수, 몇 달 만에 얼굴 보는 건데? 너 잔소리예요? 저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배가 많이 아픈가 봐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신경 좀 끄세요. 동서내외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먼저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남편 말로는 1억이 넘는 외제차라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매달 들어오는 돈을 믿고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 가족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동서내외한테 받은 상처가 많았지만 손윗사람으로서 그리고 동서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저였기 때문에 쓴소리는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도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부모님께서도 몇 달 사이에 동서내외가 바뀐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라고 있었죠. 입 아프게 백날 떠들어봤자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길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내외를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많이 불편하셨는지 입을 여셨네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던 행복하게만 지내면 나는 바랄 게 없다만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느낀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야?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힘들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거잖아? 그래서 둘째 너도 월급 받는 건 한계를 느껴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힘들게 일해서 끝내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니? 거기까지는 정말 마음에 들었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야.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좋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쭉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니? 분명 한계라는 게 찾아오겠지.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하겠지만 문제는 업종을 변경하려 해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또다시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는 거다. 평생 빚만 갚다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을 원하는 건 아닐 텐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명품들과 밖에 세워져 있는 고급 외제차는 너희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치품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부자일수록 오히려 소박하게 없는 듯 지내는 거 모르니?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오히려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려고 시간을 사용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오래간만에 얼굴 본 건데 왜 다들 지적만 하고 달라진 모습에는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 너가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시부모가 충고를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언제부터 시부모 말을 무시하게 된 거냐? 돈이 너희들을 집어삼켰고 결국 뼈 아픈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아버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부럽다, 좋겠다 한마디씩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배 아픈 티를 이런 식으로 내셔야들 해요? 기분만 잡쳤어 정말. 저 그만 돌아가요. 동서내외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텐데 다들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면서 시부모 앞에서 화를 냈어요. 시동생 또한 저희들을 보며 짜증난다고 험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 버렸네요. 그렇게 동서내외는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어요. 남편은 걱정돼서 한 말인데 듣기 싫으면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게 됐는데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볼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는 정말 좋았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거를 한 번에 뒤집을 만큼 동서내외의 행동들은 잘못된 거였고 서로는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서로는 더 이상 연락도 주고받지 않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됐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외식을 하던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하던 도중 레스토랑의 문을 열며 들어온 동서내외와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저희 가족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다른 자리에 앉더라고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마저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는 찰나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희는 몇 초간 서로 눈빛만 주고받다가 저는 무시하고 가려 하는데 동서가 저에게 한마디 하게 되면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었죠.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가족들끼리 이런 곳도 오는 걸 보면 그동안 돈 좀 모았나 봐요. 여기 레스토랑이 꽤 비싼 음식점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에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몇 달 동안 돈 모아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빼놓고 오셨나 봐요. 이런 사실을 알면 상당히 서운해 하시겠어요. 돈이 없으니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아끼셔서 삶이 좀 나아지셨나요? 오늘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출이 제일 높았던 날이라 기분 좀 내려고 온 거였는데 여기서 형님을 마주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기분 좋은 오늘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음식 드시고 싶은 거 마저 드시고 이 카드로 결제한 다음 저한테 다시 주세요. 정말 이런 동서가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잔말 말고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먹다 남은 잔반은 싸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형님이 제일 잘하는 게 식당에서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형님이 꺼낼 때마다 숨고 싶을 정도로 형님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동서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 음식 남은 거 싸달라는 게 뭐가 어때서?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은 건데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때 동서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정말 알뜰하다며 본받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가식이었던 거야? 그리고 동서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렇게 못 사는 형편 아니야. 가족들끼리 레스토랑에 와서 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카드는 받을 생각 없으니까 넣어두고 앞으로 시부모님께 어떻게 할 건지 그거나 생각해. 관계 회복이 우선 아니겠어? 그럼 우리 대화 끝난 거지? 오늘도 온갖 착한 척은 형님 혼자 다 하네요. 꼴랑 연봉 3천 가지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돈은 누워서도 번다고요. 정말 가짠지도 않아서. 동서는 착한 척하는 제가 꼴보기 싫다며 들고 있던 카드를 면전에 던지면서 얼굴에 맞게 되었어요. 손이 사람으로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 노력했고 그동안 동서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려 노력을 했었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항상 안 잊고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서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을 듣게 된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님이 저보다 많이 번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버는데 이 꼴로 산다고요? 내 모습이 뭐가 어때서? 나는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돈이 많다고 그걸 무조건 드러내는 게 좋은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이 얼마인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동서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기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나중엔 주위에 내가 가진 재산에만 눈독 들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앞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게 좋다고. 그 말을 왜 했겠어? 동서는 내가 그냥 일반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나 또한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데 과거에 크게 한번 미끄러지면서 사업에 지장이 생겼고 꽤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적자를 면하지 못했었어.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업하면서 벌어왔던 돈들을
아끼지 않고 썼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었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겠지. 내가 먼저 걸어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동수한테 조언을 해줬던 거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거라 믿고 있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잔소리로 생각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동서가 지금 버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많은 돈이 아니고 그 돈은 동서 옆에 평생 머물러 있지 않아. 언젠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돼선 지금 이런 사치들이 후회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동수한테 어떠한 일이 찾아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해도 절대로 도움 주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 잘난 맛에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 동서한테 지갑에서 그달의 정산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며 동서의 얼굴에 던져 버렸네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명세서를 주워들어 몇 번이나 확인을 하더니 동서는 시동생과 레스토랑을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와 동서가 주고받았던 대화에 대해 알려주게 되었네요. 제가 동서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동서 내외에게 숨기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거짓된 행동을 보였다는 거에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 남편의 말이 걱정이 되긴 했었죠. 저는 꽤 오래전부터 카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동서내외한테 비밀을 유지했던 건 저희와 동서내외가 계속 비교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뿐이고 알려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카페를 운영한다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광 명소 근처에 카페가 입점돼 있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는데 연 1억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동서내외는 저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댁에도 오지 않고 있었어요. 전화를 할까도 했었지만 괜히 서로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신경이 쓰였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동서내외가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연락 한 통 없이 오게 된 상황이라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둘 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상태였네요. 너희들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만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니? 안색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어머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온 것밖엔 없었는데 저희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니? 여태까지 잘 되고 있었잖아. 언제부터였는데? 일이라는 건 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크게 문제만 없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니? 너희들이 경험이 적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해결해야지.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저보다 잘 나간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다음 투자를 했는데 저희 돈을 들고 잠적해버려서 지금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들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사업에까지 지장이 생기게 되면서 직원들 월급에까지 구멍이 나게 되자 하나둘 떠나버리면서 지금은 사업 운영이 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형님이 저한테 급여 명세서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형님을 뛰어넘으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 책임지세요.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뭐라고? 동서가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일들인데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동서가 결정해서 움직인 거고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었어?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동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눈이 멀어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해서 얻은 결과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동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은 저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제가 가진 외제차 명품들 전부 다 포기할 수 없어요. 큰 집에서 살다가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의 삶을 잃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지금 저한테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돈이 없다면 저는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제가 잘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동서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손을 벌렸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저희 부부한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많은 갈등을 하던 그때 시부께서 저에게 도와주지 말라며 한숨 돌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다시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라며 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시모도 시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괜히 우리한테까지 지장이 생길까봐 동서내외를 도와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버리자 눈물을 흘리던 동서가 표정이 확 바뀌었네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도와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가족이면 실수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자랑 좀 하고 버는 만큼 쓴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올 줄 알았겠어요?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으면서 사치 부리지 않았겠죠. 지금 사업이 무너지면 저희는 빚에 허덕이는 삶을 또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당장 5억만 좀 땡겨주세요. 지금만 잘 넘어가면 그때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서, 5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업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을 비축해 놔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동서는 내 말을 무시했고 땡전 한 푼 남겨두지 않은 채 서방님이랑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한 거야.
나도 동서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크기도 했지만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남들 무시하고 낮잡아 말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동서를 도와주는 건 힘들 것 같아. 서방님도 똑같아요. 옆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오히려 편을 들어줬잖아요. 가족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서방님은 잘하고 있다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갔으니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되네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선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 산처럼 쌓여있는 빚을 갚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사업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만 생긴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니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그 사람은 금방 붙잡히겠지. 끝내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네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돈 받을 곳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2번 다시 찾아올 일도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인연을 끊게 될지 몰랐는데 저를 내친 거에 대해 꼭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동서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동서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길 바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동서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까요? 그날 이후 동서가 운영하던 사업은 무너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동안 사치 부리며 즐기면서 쌓여왔던 대출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잘 나갈 때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잖아요. 동서는 자기가 운영했던 사업이 평생 잘 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었고 오히려 없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빚에 쪼들려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한두 번 도와주면 한도 끝도 없다며 자신들이 알아서 하게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남편도 시동생 행동에 대해 질려버렸는지 도와줄 필요 없다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남들 앞에서 자랑하며 오만한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돈을 쫓아가기보단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과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탄하게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